안녕하세요. 부산부동산 선생입니다. 8월 9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풍이 이제 근접해 있네요. 다들 비 피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본 내용 바로 들어갑니다. 역대급 매물. 우리는 간혹 잊고 지냅니다. 누가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 좀 잊고 지냅니다. 한번 살펴볼게요. 매물이 46,301개. 일주일 전 오늘보다 좀 많은 수치고요. 오늘 좀 많이 치솟아 올랐습니다. 그러면 어느 정도,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인가 살펴봤을 때 작년 최고로 높았을 때 45,300개. 지금 현재 46,300개. 작년 최고점보다 더 높은 상태를 상당 기간 지속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요맘때 한두 번 언급한 이후로 또 한 달 정도 아마 언급이 없었던 것 같은데요. 지금 역대급 매물 상태. 시장 분위기 좋아진다 말만 하지 말고 매물 커다라 라고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세 물량도 오늘 좀 가파르게 치솟았습니다. 12,300개. 월세 물량 9,200개. 자, 요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야 됩니다. 지금 매물 수준의 절반 정도 수준까지 떨어져야지 되는데, 이 또한 공급, 25년이 되면 공급이 적어지니 뭐니 하지만 이런 물량들, 임대 물량에 대한 부담이 여전히 공급 물량처럼 남아있고요. 미분양도 지금 조금씩 늘어나죠. 매도 물량 쌓여가죠. 안 지어도 넘쳐난다. 거래량 110건 있었고요. 현재 1,834건 정도 지금 7월 거래가 신고되고 있는데요. 이게 지금 한 85% 정도 거래가 신고되었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그러면 한 300건 정도 추가되면은 한 2,100건대. 저는 한 2,150건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보고 있는데요. 아마 2,100건대 정도 거래량이 나올 것 같습니다. LH 요 정도는 표시해두고 지나갈게요. 근데 LH에 제가 전화해서 정보 공개 청구 하려고 했었거든요. 도대체 LH에서 물건을 얼마나 매입해 주는 건지 알고 싶다. 매년 얼마나 했는지 그 역대 이력이나 이런 것들 알고 싶다고 물어보니까 그 정보 공개 청구 대상이 아니다. 이런 답을 제가 받았어요. 얼마나 사재 끼고 있는지조차도 우리는 알 수 없다. 또 사재 끼는 타이밍이 희한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고 좀 시들해질 때쯤 되면은 갑자기 LH에서 사면서 거래량이 늘어난다든지 이런 현상들이 종종 있곤 합니다. 레미안 장전 대형평형 47평형 가격 고점 대비 1억 빠지는 모습. 근래 14억 요 정도의 거래가 돼요. 그러면 한 2018년 이맘때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가격이 한 8억 정도 했었어요. 지금 14억 정도까지 왔다고 치면은 8은 64, 한 80% 정도? 이 정도면, 인기 있는 아파트 맞습니다. 인기 더 많은 아파트는, 한 100% 정도 올라왔고요. 인기가 좀 덜한 아파트는 60%. 그래서 이게 보합권 거래 가격이다 하지만, 그 정도 수준으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거제동 롯데캐슬 피렌체 45평형 20% 맞아 있고요. 사지 롯데캐슬 더 클래식. 3억 가까이 빠졌는데요. 한 25% 이렇게 25% 어떻게 어제는 9억 7천 이렇게 거래되는 것도 보셨는데 오늘은 9억 3,700. 그럼 전세가가 얼마인가 보면 전세가가 4억. 전세가 그럼 좀 비싼 아파트들 웬만하면 전세가율 한 50% 정도는 맞춰주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거든요. 전세가율이 이거 한 45%, 50%가 채 되지 않죠. 그러면 매매가가 변하든지 전세가가 변하든지 뭔가 하나는 또 추후에 변동이 생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관점으로 지켜보고 있습니다. 해운대 자이 2차 일단 이제 어제 댓글에도 어느 분이 여기 나 사야 되는데 살까 어떻게 될까 그건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답은 여러분들이 내리셔야 합니다. 레미안 장전 8억 4천 인기 있는 아파트들 계속 그래도 지속적으로 거래가 나옵니다. 근데 이 거래 또한 멈출 수 있더라. 이 거래가 많이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 또 세대수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전체 회전율이나 이런 부분들도 한번 생각해 봐야지 어느 지역이 어느 정도 더 인기가 있는지 그건 아마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국평 위주로 조금 내려와 보면은 가격 25% 정도 빠진 부산 더 샵센텀폴에 말이 25% 별거 30% 28% 별거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큰 거 두 장씩 떨어지는 그런 아픔들을 겪은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고점 간다 그 이야기는 올 초부터 있었는데 그 전고점 아직 안 가잖아요.
지금 시장 상황 다시 한번 계략적으로 살펴보면 작년에 한창 떨어질 때 마이너스 30%에 도달하는 아파트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처음에는 우연이겠지, 일시적이겠지 이런 시각들이 많았어요. 근데 갑자기 우르르 무너지면서 마이너스 30%에 집결했어요. 그러다가 그 아래를 뚫고 내려오는 것들이 몇몇 있었어요. 그러던 것이 다시 반등하면서 지금 마이너스 28% 정도 선에 지금 모여들고는 있는데 그 이후의 방향성을 논해야 되겠죠. 그 이후의 방향성을 논해도 되겠다라고 말씀드립니다. 15% 정도 써둘게요. 아시아드 코롱 하늘채 저층 35% 정도 빠졌다. 저층 좀 의심해봐야 됩니다. 일단 하락률이 높게 나타나면은 명륜동 힐스테이트 28%. 물론 더 많이 빠졌다가 반등한 거 그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제가 반등했는 거 뭐 이야기 안 하고 싶어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반등했는 거 다 알고 있어요. 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의 방향성이 명확하게 정해지지는 않았다. 그래서 그러면 그 방향성을 뭐 어떻게 알 수 있는데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방향성은 매물이나 거래량이나 이런 것들 그리고 거시 경제 상황이나 이런 것들을 제가 영상 앞부분에 간혹 이렇게 몇 컷씩 보여드리죠. 그런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예측을 하고 대응을 하면 되는 것이지 무지성으로 대응한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제가 오늘 우연히 채권 수익률 그 채권 가격 차트를 봤어요. 미국의 20년물 3배수 채권 했는 거 보니까 와 20년도에 한 60불 했던 게 지금 6불 수준으로 떨어져 있어요. 채권금리 살벌하게 올랐잖아요. 미국도 뭐 0.5% 정도 수준이던 채권금리가 지금 거의 4% 수준까지 채권금리가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이 작살이 났더라고요. 이 ETF 이 3배수를 추종하는 이 ETF 방향성 무식하게 정하지 말고 그 상황에 맞게 대응하면 되는데 이 대응의 영역으로 좀 생각해 볼 필요도 있겠다라는 부분도 말씀을 드립니다. 답을 언론사에서 정해주는 대로 하면은 절단 난다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언론사 이야기 들어서 제대로 된 게 없어요. 항상 늘 뒷북을 칠 수밖에 없더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거래량이나 시세 흐름이나 매물의 변화나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 살펴보면서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언론 뉴스, 저 근래에는 부동산 뉴스 볼 것도 없죠. 부동산 뉴스도 나오지도 않아요. 오를 때만 나오지. 부동산 뉴스 좀 잠잠하다 싶으면 그냥 분위기가 안 좋구나 요 정도로 알면 되지. 그러면 또 금리가 뭐 어떻게 될 거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연초부터 떨어진다고 했던 금리 떨어질 기미 보이나요? 시장금리 나날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자영업자 힘들 때마다 뭐 태풍 때문에 힘들다, 뭐 칼부림 때문에 힘들다, 뭐 때문에 힘들다 계속 핑계 대지만 구조적으로 돈을 안 쓸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간다. 왜? 가계 부채가 너무 심하니까 이자 비용이 올라간다. 곧 내가 쓸 돈은 줄어든다. 그 누가 생각해도 너무 뻔한 이치잖아요. 그거는. 간혹가다 띄엄띄엄 크게 떨어지는 것들 잡을 거면 저런 걸 잡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잡고 아니면은 서두르지나 마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센텀 피올에도 30% 고층임에도 불구하고 30% 말이 30%지 이 2억입니다. 2억 이 말이 그냥 2억은 별거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이 2억이 전재산인 어떤 사람이 갭으로 투자를 했다. 자산 노관하고 없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기 힘듭니다. 그 청년들 그 올 초에 전세 사기 이런 거 터졌을 때 돈 7천만 원, 8천만 원 이거 평생 모은 자산인데 이거 다 날려버리고 그 허탈감, 그 허망함에 생을 마감하는 이런 경우도 생기는데 이거 2억 이 정도 살 정도 되면은 그래도 한 좀 중산층 느낌 비스무리하게 날 것이고 삶의 기반이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너무 비싸게 사게 되면은 이 말이 2억이 뚝 떨어졌지. 올랐을 때 2억은 그냥 기분 좋고 그냥 그냥 막 배부 안 먹어도 배부른 그냥 이런 느낌 그거 다지만 잃었을 때의 허망함은 저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채워지지가 않아요. 이 숫자 보이시죠? 지금 방향성이 안 잡혀 있어요. 위로 갈지 밑으로 갈지 몰라요, 지금. 다만 여기 또다시 집결하고 있습니다. 집결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량은 지금 줄어드는 추세로 나오죠. 거래량이 줄어드는 가운데 가격이 폭등하는 경우 여러분 본 적이 있습니까? 최소한 그거는 보고 이야기합시다. 매물이 이렇게 많이 쌓여나가는 가운데 폭등하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폭등하는 시기에 매물은 계속 줄어들었어요. 왜? 매물 내놨던 매물도 걷어들이기 바빴습니다. 한 페이지 이런 것들 나와요. 이런 것들 나와요.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일부 반등 조금 센 거 가지고 한두 개 가지고 와가지고 그게 마치 시장 전체를 대변하는 척 이야기하면 곤란하더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런 거 다 조금 떨어지는 거 말씀 다 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럼 필요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또 특별히 많이 떨어지는 거 하나 가지고 와가지고 이것이 마치 시장을 다 대변하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도 않잖아요. 평균 28%다. 그 가운데 많이 떨어지는 거 있다. 능력 되면은 이런 거 잘 찾아서 발품 팔고 손품 팔고 뭘 하든지 해서 알아서 능력껏 하시면 됩니다. 그렇다고 지금 서둘러 사라는 이야기는 또 절대로 아닙니다. 또 오해하시는 분이 계실 것 같아서 절대로 서둘러 사라는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다. 시장 상황 또 지켜봐도 괜찮더라. 이 때문에 지금 요 지각비 내야 되잖아. 요 저점에 잡은 사람 몇 명이나 된다고요. 여기 고점에 잡은 사람들, 여기 수두룩하게 잡은 사람들보다 지금 사도 더 싸게 사거든요. 물론 그럼 또 나는 내 옛날에 샀는 건데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겠지만 그 사뿐히 무시해 주시고 지금 여기서 방향성 여러분들도 고민해 볼 필요는 있을 겁니다. 건당 거래대금이 살짝 꺾여서 못 올라가는 게 좀 찝찝한데 이거 보시죠. 이 거래량 보시죠. 이거 감당할 수 있겠나? 또다시 이렇게 거래량이 1000건 수준으로 바닥을 기고 아무리 팔려고 내놔도 안 팔린다. 장사는 안 되고 집 살 때 대출은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자영업자 대출 막 이런 것들 우회적인 방법들 이용해갖고 대출 내놨는데 뭐 태풍 때문에 장사 안 된다 그랬다가 더워서 장사 안 된다 그랬다가 가을 되면 장사 안 되면은 자영업자들 안 되면은 정부는 언론은 무슨 핑계를 댈까요? 그때는 사람들이 은행 빚 갚는다고 나날이 금리가 오르니까 은행 빚을 좀이라도 갚으려고 소비를 줄이고 있는데 또 그때 또 뭘 핑계를 낼까요? 뭐 일본 또 방사능 또 뭐 이거 유출 뭐 그거 해가지고 해양 방류 관련해서 또 뭐 부산 시장 뭐 다 뭐 이러면서 또 누가 가가지고 또 회 한 점 먹고 그럴런지는 모르겠지만 안 씁니다. 저보다도 돈 잘 안 씁니다. 네, 3억 미만 비중은 조금씩 올라가는 모습 보이고요. 6억 이상 거래도 꺾였어요. 보세요. 지금 7월 달에 제법 대응도 보인다. 그래 300건 이상 지켜보자 라고 해서 지켜봤어요. 몇 달 지켜봤어요. 근데 폭발하는 양상은 보이지 않았어요. 과거에 폭발했거든요. 폭발하는 양상이 없었어요. 그 가운데 다시 힘을 잃어가고 있다. 지금 거래 85% 정도 신고되는 것을 감안해 봤을 때 지금 7월의 거래량이 6억 이상짜리 7월의 거래량이 껑충 뛰어서 7월의 거래량을 뚫고 올라갈 것인가 라고 봤을 때 회의적인 부분도 있죠. 그래서 한두 달 반짝 올라갈 때 그걸 제가 강조해가지고 자 올라갔습니다. 드디어 6억 이상 거래량이 300건을 돌파하고 비중이 무려 20% 역대급에 달할 정도의 지금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면은 그게 되겠습니까? 아니죠. 전 최대한 보수적으로, 물론 제가 너무 보수적으로 자꾸 이야기하더라도 좀 가릴 건 가려서 들으시고, 이쯤 하면 됐어. 사도 되겠어. 라고 판단하시는 분은 자기 자본 상황에 맞춰서 하면 됩니다. 앞부분 설명이 길어졌고요. 전세 가격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전세 가격 7억짜리가 3억으로 바뀌는 이런 분위기, 5억짜리가 3억으로 바뀌는 이런 분위기에서는 폭등을 기대하지 말자. 집 나갔던 투자자가 전어가 돌아오듯이 전어 때문에 며느리가 돌아오듯이 다시 돌아오기를 기대하지 말자. 전어가 돌아온다? 전세값이 치솟는다? 전세값이 치솟으려면 기본 전제는 금리가 많이 떨어져 줘야 된다. 전세 안 선호합니다. 전세 원하지 않아요. 아까 제가 몇 가지 회복 못하는 게 대부분 회복해 가거든요. 평균 전세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도 몇 가지 부산이 회복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거래 신고가 몇 건 없어서 그럴 거예요. 요것 물론 조금 더 올라가긴 합니다. 하지만 추세 자체가 이렇게 됐다. 집 나갔던 투자자가 돌아오려면 전세 가격 더 오르는지 여부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 마칠게요. 전세 월세 시장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안정입니다. 안정. 뭐 갑자기 월세 값이 2배가 오르고 어느 나라 뭐 미국 뭐 뉴욕에 뭐 맨해튼에 어쩌고 저쩌고 거기는 한 달에 월세가 뭐 몇백만 원을 하는데 어쩌고 저쩌고. 저 동남아 가면요 5만 상 싼 데도 있어요. 호텔에 한 달씩 살아도 얼마 안 하는데도 있어요. 대굴 같은 데 살아도. 시장 감사합니다.